안녕하세요. 성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학년, 3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될 텐데 진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 교과 목표를 선택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교과를 선택하면서 내가 진급 후에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 것이냐,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결론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진로와 관련된 교과들을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필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로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딜 가는 거야? 그렇지, 대학을 가는 거잖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특히 그 대학 안에 학과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하면서 반드시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칠판에 나와있듯이 제목 자체가 뭐야? 다 대입전형, 대입전형, 대입전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 다음에 그 대학 안에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냐,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냐, 내신 따기에 이득이 되는 과목이냐, 불리한 과목이냐, 이게 절대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2024, 그 다음에 2025 대입전형의 변화까지 해서 이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분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고등학교의 운영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고요. 정확한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분류가 꽤 많죠. 크게 이제 4개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고 안에, 그 다음 특수목적고 안에 또 다양한 학교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송원고등학교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일반계고 안에, 일반고 안에, 일반고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고등학교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전체 고등학교의 운영 목표를 보면 다 나름대로의 설립 목표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공통의 목표 하나로 수렴이 되는데 그 수렴이 바로 뭐와 관련돼 있다. 그렇지, 대학 진학과 관련돼 있다는 게 공통의 목표가 된다는 거지. 물론 대학 진학과 전혀 별개인 고등학교가 있긴 해. 그 대표적인 애가 어디니? 그렇지, 마이스토고와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뭐를 가기 위한, 그렇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목표를 주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일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 대학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우선 주 목표가 어디다? 그렇지, 대학 보내기. 그렇지, 선생님 저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현재 네가 소속해 있는 고등학교는 대다수 학생들을 어디를 보내고자? 그렇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학교 생활에 임해주길 바라요. 자, 그럼 일반 고등학교는 운영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를 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얻어낼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뜻은 졸업을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졸업을 했다는 뜻은 고등 수준에 뭘 인정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학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러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 졸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뭐 취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을 어디에 보낼 거야? 그렇지, 대학에 보낼 거야. 그래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 대학은 이런 학력 인정을 받은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뽑으려면 이 대학도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겠어? 뽑는 기준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이 대학이 요구하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뭐라 부르는 거야? 그렇지, 전형이라 부르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니 학생부 교과전형이니 뭐 논술전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학이 여러분들을 뽑을 때 그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뽑는데 활용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다시피 여기에 나와있듯이 뭐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뽑는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거 외에 논술이나 면접이나 실기 실적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뽑는 자료들이 있긴 한데 가장 주 메인은 뭐다? 그렇지, 학생부가 뭐다? 수능이라는 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활용하는 이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이 학생부와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된 교과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이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거든.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는 자료죠. 그럼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도 여러 교육과정이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2015 교육과정이라고 들어봤을 것이고, 그럼 이러한 2015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크게 2015 개정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그 다음에 교과. 여러분들은 일주일 시간 단위로 따져봤을 때 교과가 차지하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서 30시간을 차지하게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몇 시간을? 4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가 작성이 되면 이 학생부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은 바로 뭐가 되겠냐? 교과 영역이 될 거라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적 체험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있듯이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던 내용이 들어가 있지. 보통 이것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자동 봉진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주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교과가 된다라는 거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을 벗어난 내용이 아니라 교과 영역을 확장한 내용이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활동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부분을 또 두 개로 나눈단 말이지. 이렇게 전문교과하고 보통교과 이렇게 나누게 되고, 우리 일반계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두 교과 중에서 주 핵심 포인트가 뭐겠어? 그렇지, 보통교과가 주 핵심 포인트가 될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교과 안에 전문교과 2가 있고 전문교과 1이 있다고. 이 전문교과 2 같은 경우는 주로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드는 전문 계열 위주의 교과라 보시면 되고, 이 전문교과 5원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고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듣는 주 과목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계고는 주로 이 보통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됐지?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전문교과의 일부를 여기 진로 선택에 포함시켜서 이수가 가능하게 하도록 이 교육과정이 운영되긴 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로 이 보통교과 위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오케이? 되겠지? 이 보통 교과를 또 두 개로 나눠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공통 과목이 주로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 그렇지,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이렇게 역시 세부적으로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선택 과목은 주로 2학년하고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이렇게 또 나눠지지 않냐? 그럼 일반 선택은 주로 2학년에서 주로 2학년에서 선택하는 과목이 될 것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몇 학년에서? 그렇지, 3학년에서 위주로 선택하는 과목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의 그럼 큰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더라고 이걸. 그래서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평가. 어떤 차이가 나냐?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교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다 치러지고 나면 1등부터 해서 마지막 등수까지 이렇게 딱 석차를 나열시킨 다음에 이제 비율로 자르는 거지. 그래서 4% 안에 들어오면 1등급, 11% 안에 들어오면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등급을 매겨요? 석차 등급을 매기지. 몇에서? 1에서 9등급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차를 매겨가지고 등급화 시키는 거를 우리가 무슨 평가라 부르는 거야? 그렇지, 상대평가라 부르는 것이고. 오케이? 그럼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라는 점이지. 그러면 특정 점수 이상만 맞게 되면 이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기준점에 해당되는 점수 또는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등급은 크게 3개로 분류시켜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벳 기호를 써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에서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전체 시험을 봤을 때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의 점수를 전부 다 합산을 했을 때 80점 이상이 되면 너는 뭐다? A다. 됐지?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 됐다. 그러면 너는 B다. 그 다음에 60점 미만이 되면 너는 뭐다? C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로 진로 선택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 오케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학생부의 자료를 활용을 할 때는 교과 중에서 보통 교과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뽑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대학에서 또 요구하는 게 또 뭐냐, 각 지역마다 각 지역 안에서도 고등학교들마다 다 나름대로 학생들의 학업 성적 수준들이 전부 다 뭐 할 거란 말이야?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뭔가 또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수능을 만들어낸 거야. 되겠지? 그러면 수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교과목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교과목들을 선정할 때도 마음대로 선택을 했던 게 아니지. 국가가 나름대로 다 모여냈단 말이야. 정해놨다 이거지. 그럼 수능에 활용될 수 있는 교과들은 국가에서도 니들 마음대로 정해라가 아니라 무슨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렇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수능을 편성시켜라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야. 그 다음에 이 수능에 들어가는 대다수의 교과들은 이 보통 교과들 중에서 무슨 선택에? 그렇지, 일반 선택에 주로 몰려있다는 거. 오케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반 선택 안에 들어가는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안에 들어가는 교과가 서로 당연히 뭐 되겠어? 일치가 되겠지.
어찌됐든 이 학생부와 이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이 여러분들을 뽑는 뭐가 된다? 그렇지,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꼭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를 가지고? 면접을 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을 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애체는 계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실기 실적을 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게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실기 실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뽑는 자료를 활용할 건데, 현재 일반 계고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몇 가지 영역을 가지고 4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주로 대학에 지원할 거야.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형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로만 뽑는 전형이 있고, 어떤 전형은 학생부와 수능을 같이 활용을 해서 뽑는 전형이 있고, 또 어떤 전형은 학생부, 수능, 면접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전형은 학생부, 수능, 논술 이렇게 해서 뽑는 전형들, 다양하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보통 교과와 수능에 들어가 있는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과목들에 대한 종류를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와 관련된 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택을 해야 될 과목들이 되겠지. 자,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2,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게 될 거야. 됐지? 그러면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부터 과학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과를 보여드리고 있고,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로 각 교과군에 해당되는 교과목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시켜놨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깔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잖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교과목들이 바로 그렇지 수능에 출제되는 교과목이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자 하는 교과목과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국영수 사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예체능 계열 쪽이나 그 다음에 교양 계열 쪽의 교과목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제2 외국어와 한문 역시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역시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다음은 수능입니다. 수능은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한문 영역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출제되는 교과목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국어 안에 공통과 선택이 있고 수학 안에 공통과 선택들이 있다고. 공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아니라 국어 영역을 내가 응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봐야 되는 교과를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선택 과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에 해당된다는 점. 그래서 국어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총 17개 과목이 있는데 뭐 과학이냐 사회냐 꼭 과학의 2개, 그다음 사회 2개 이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통합시켜 가지고 17개 중에서 최대 2개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2 외국어 한문 영역 같은 경우도 9개의 교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학생부와 그다음 수능과 관련된 교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할 때는 뭐 해라? 기준을 잡아서 해라. 기준. 됐지? 그 기준의 대상이 무엇이니?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누가 기준이야? 대학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럼 대학도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인재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뽑고 싶은 인재가 있다면 그 인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지. 뭘 요구하니? 우리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즉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꼭 배우고 와야 할 교과목들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교과목들을 배워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는 물리학과를 갈 거야. 그 물리학과를 가려면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당연히 뭘 선택을 해야 되겠냐? 물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물리 1이나 그 다음에 물리 2를 선택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이 학과에 들어가면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당연히 할 수 없겠지. 그럼 대학에서도 그러한 인재를 뽑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학생부가 됐든 수능이 됐든 교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를 선택을 할 때는 꼭 반드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 과목들이 해당되는 과목을 최대한 기준으로 해서 교과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선생님, 그러면 대학별 학과별로 정확하게 학생부 교과 중에서 또는 수능 교과 중에서 어느 교과를 요구를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은 학생부 교과 선택과 수능 교과 선택들 중에서 특히 학생부 교과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여러분들 교무부에서 나름대로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교과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찾을 수 있거든. 이제 5월 말이 되면 각 대학별로 해서 모집 요강들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모집 요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을 거야 라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들을 가지고 직접 찾아보시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집 요강들을 보면
수능과 관련된 교과목 안에 어떤 교과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바로바로 감이 잡힐 거라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 할 배경 지식이, 그럼 대학은 어떤 전형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게 되는지 전체적인 대학 전형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선택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입을 위한 전형들은 나름대로 분류를 시켜놨는데요. 첫 번째 시기로 먼저 분류를 시켜놨죠. 수시 모집과 그다음 정시 모집 이렇게 크게 두 개 시기로 분류시켜놨고,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을 해서 12월 중하순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해서 이듬해 2월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를 나눴다는 얘기는 이 시기별로 대학이 활용하는 자료들도 역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럼 그러한 차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시를 크게 4개로 분류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주로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으로 보통 다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수시 모집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종합하고 교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논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실적 위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반고 학생들은 실기실적 위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가 수시 모집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학생부나 논술 중 하나인데, 논술도 지금 봐봐 전체 비율이 0.3%밖에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대다수 지원하는 전형들은 여기에 다 밀집이 돼 있다라는,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 이때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교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보면 돼. 지금 무슨 말이냐? 학생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뽑겠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고, 학생부 교과는 이 교과 안에서도 특히 우리가 다루는 교과가 무슨 교과였지? 그죠? 보통 교과였다고. 이러한 보통 교과 중에서 특히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과 같이 무슨 등급이 가능한, 석차 등급이 가능한 1에서 9등급까지의 각 등급별 내용들을 교과목들로 점수화 시켜가지고 뽑는 전형들이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뭐라 표현하냐면 정량평가라 불러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다 아울러서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말 그대로 이렇게 점수화 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정성평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되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어떤 내용들이냐? 이 각 교과들마다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상, 즉 여러분들 교과 세특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교과 세특이라는 영역도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뭐 독서 활동도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내용들이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 되겠지? 그래서 특히 1학년,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항상 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기준은 학생부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점. 그치? 그래서 특히 얘들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 뭐 지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내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교과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제 뭐로 눈을 돌려버리냐면 정시 모집으로 바로 눈을 돌려버리거든. 이따 마지막에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정시 모집이 재학생들한테 정말 불리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야. 되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던 여러분들은 대입 전형을 준비할 때는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돼? 학생부가 기준이 돼야 되고, 학생부 중에서도 뭘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큰 틀의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는 거야. 이 종합이 제대로 잘 준비가 돼야 교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야. 됐지? 그 다음에 이 교과에 해당되는 교과들을 가지고 뭘 출제를 해?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자체가 역시 그렇지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이 객관식이잖아. 그 객관식의 내용을 주관식으로 바꾼 게 논술이거든. 그래서 수능이 준비되지 않는 친구들은 결국 논술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마지막 보루로 마지막 논술 전형에 집중해가지고 논술하고 따로 다니고 하거든? 수능 점수가 2등급 이상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는 것이고 비율도 굉장히 낮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항상 학생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걸 더 뭘 확장시켜가는 개념으로 수능으로 확장시켜가는 개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의 학업 방향을 반드시 설정을 하고 가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종합전형을 기준을 살짝 잡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과 선택하면서 정말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딱딱딱 들어맞게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비율을 보시면 현재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대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대입 전형 2024와 2025인데 2023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대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비율이 비슷하게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비율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수시 모집은 전체 비율 78%를 차지하고 정시 모집은 대체적으로 22% 차지하고 있지. 얘들이 또 질문을 해요. 아닌데요 선생님,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점점 늘린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전국적인 분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지역별로 나누면 약간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서울이 소재하고 있는 16개 대학에 한해서 이 대학에 한해서 정시 모집 비율을 몇 프로 이상, 40% 이상 늘려라 라고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하의 대학들이잖아. 서울을 벗어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비율이 40%에 해당되지 않아요. 특히 지방대에 해당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을 늘려버리면 학생 모집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비율을 늘리고 정시 모집 비율을 줄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권만 정시 모집 비율을 40%까지 올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 쪽으로 가면 대략 한 6대4 비율이 되고, 이게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대략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지방의 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100% 뽑는 대학들이 있다고. 왜?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말게. 여기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라고 그랬잖아. 물론 전형들마다 수능 100%로 뽑는 전형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말은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지만, 최근 트렌드, 특히 여러분들 고2 때부터 해당이 되잖아. 서울대 같은 경우가 수능에다가 뭐까지 같이 연계해서 뽑고 있어? 학생부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정시에다가 학생부를 드디어 끼워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고려대도 마찬가지야.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포함한 전형들을 신설해서 현재 고2부터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 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고, 그럼 서울대가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나머지 그러면 이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들도 당연히 뭐 하겠니?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고2, 고1, 특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능에 학생부가 접목된 이런 전형들이 정시 모집에 신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수능에 올인할 거야 제가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뭐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을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 두시는 성실한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꼭 마음속에 각인시켜놓고 학교 생활에 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를 위한 교과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될 게 뭐다? 그렇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들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관련돼 있어? 학생부 종합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 거지. 생각을 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과나 지구과학, 예를 들면 내가 지구과학과 관련된 과를 갈 거야. 근데 내가 지구과학을 하나도 이수 안 했어? 그러면 그 대학에서 걔를 뽑고 싶겠냐고. 당연히 안 뽑고 싶다고. 뽑더라도 그 학생이 그 대학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냐?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 이거지.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이탈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은 그런 학생들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우선 선점을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될 거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그 대학 안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도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을 거라면 그 나름대로 계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이런 계열의 성향이라도 우선 정해두는 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일. 그래서 이게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될지 큰 틀이 나온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한 자료들은 교육과정부 쪽에서 여러분들 책자로 다 배부가 될 예정이니까 그 책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과목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임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또는 더 큰 개념으로 원하는 계열 쪽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감에 있어서 정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가라. 그치? 자, 대표적으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모집 요강이다 이런 식으로 필수 교과목들 이런 식으로 딱 실어놨다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하면서 있어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다시 한번 우리 교육과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배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2학년 때부터겠지, 2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교과를 선택을 해야 될지 미리 이런 식으로 구성해 두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이 잡혀있는 아이와 이러한 큰 틀이 잡혀있지 않는 아이들의 비교처럼 보면, 큰 틀이 잡혀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바로바로 여러분들 원하는 과목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한 몇 달간은 계속 고민을 해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걸 하면 뭐가 불리하지, 이걸 하면 뭐가 이득이지, 막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고. 그런 학생들과 미리 정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의 시간 차이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 그 고민의 시간 속에서 뭐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곧 바로 여러분들 성적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려면 뭐부터 고민해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다음 학과, 더 큰 개념으로 어떤 계열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냐를 꼭 생각해 두시고 교과를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방금까지는 여러분 학생부와 관련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수능과 관련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능에서 출제하는 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를 바탕으로
출제를 한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됐으면 그 선택과 최대한 뭐 하게끔 중복되게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들이 미리 선정해놨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선정이 됐다면 그 선정된 과목을 수능에서 그대로 뭐 하면 돼? 선택을 하면 돼.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 근데 애들이 계속 고민을 해요. 그 고민에서 계속 시간 허비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내가 수능에서 어떤 교과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각 대학별로 나름대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대가 있다. 가톨릭대에 뭐 인문계열 쪽이 있고 자연계열 쪽이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 쪽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인문대학이나 뭐 사회대학 뭐 이런 계열 쪽이 되는 것이고, 그냥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과, 화학과, 뭐 생물학과 같은 자연대학 쪽도 있겠지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같은 공과대학, 그치? 이런 계열들이 전체적으로 뭐다? 자연계열 쪽이다. 이해하시면 돼. 이해되겠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기계공학과는 무슨 계열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에 들어간다고. 그럼 이 자연계열에 들어가려면 내가 수능을 선택을 할 때 뭘 선택을 해야 되냐? 국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미기가 있다고. 이때 미는 뭐겠니? 미적분. 기는 기하야. 그럼 수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3개였잖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있는데 너 기계공학과 들어오려면 뭐 선택을 할 뜻이야? 그렇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너 가톨릭대 기계공학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도,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 있잖아. 그럼 사회 과목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이거지. 반드시 뭐 과학 과목 몇 개 이상을, 한 개 이상을 꼭 선택을 해야 너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이렇게 되는 거라. 오케이? 이해되겠지? 근데 인문계열 쪽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인데 수학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이 없다고. 이것은 무슨 말이야? 너 인문계열은 그냥 확률과 통계하든 미적분 하든 기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사회든 과학이든 상관이 없다. 그냥 둘 중에 한 과목 이상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 그럼 수학 중에서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고 탐구 중에서 내가 사회를 선택했다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슨 계열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학과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의 지원 범위가 상당히 뭐하다? 좁아진다 이거야. 그런데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과탐에 해당되는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훨씬 더 뭐죠? 넓어진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수능을 선택하는데, 교과를 선택하는데 역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 모집 기준으로 해서 각 대학별로 수능에서 어떤 교과를 선택을 해야 될지 이미 다 정해놨다 이거야. 오케이? 선생님 국어는 왜 없어요? 국어도 선택 과목 있지 않나? 국어는 상관이 없어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수학하고 과학은 항상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가라. 그럼 수시 모집만 이러냐? 그렇지 않지.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예요.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됐지? 그래서 나는 국어를 왜 선택 과목을 만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치? 넌 이해되냐? 이해 안 되지? 자, 그다음에 수학을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가 있는데 너 여기 들어오려면 확률과 통계는 안 돼.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여기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각 대학별로 선택해야 될 수학 과목을 딱 정해놨다 이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여기 과들 봐봐. 과들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인문계열 쪽이니 자연계열 쪽이니. 그렇지, 다 자연계열 쪽이라고. 내가 자연계열을 지원하려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중에서는 사회가 아니라 과탐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이 뭐 하는 거야? 애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과 선택해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도 정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들을 빨리 선정을 하고 원하는 학과들을 빨리 선정을 해야 다시 한번 학생부 교과가 됐든 수능 교과가 됐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고민거리를 상당히 뭐한다? 줄여준다. 그 고민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역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야. 됐지?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준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을 먼저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과목 선택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대학에 의해서 선택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학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던 인문계열, 자연계열 쪽 이런 식으로 큰 계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정해줘야 교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방향에 흔들림이 없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모을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2024, 그 다음 2025 대입전형 과정의 변화 과정을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2024 대입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 다음 2025 대입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큰 틀로 따지면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 전형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됐죠? 현재 고3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이미 다 폐지가 됐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됐지? 여기는 특수 목적 대학이 아니야.
그래서 특수 목적 대학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나 교과 추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특수 목적 대학이 어디냐? 사관학교. 됐지? 그다음 뭐 경찰대학. 그다음 뭐 카이스트. 그다음 뭐 유니스트. 뭐 지스트. 켄텍.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수 목적 대학들이거든? 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오케이? 되겠지? 추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학들이 있어. 아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카이스트가 교사 추천서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되죠? 자, 그 다음 수능 비율이 확대가 됐는데 다시 한번 모든 대학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수능 비율이 확대가 된 게 아니야. 어디라고? 서울 16개 대학이라고. 그래서 이 16개 대학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서는 반드시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을 꼭 만들어내라. 하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부 내용도 같이 엮어가지고 종합해서 지금 뽑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고. 지금 고려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다. 그럼 서울대와 고려대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나머지 16개 대학도 분명히 그렇게 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로 갈 거야 가 아니라 항상 지금은 뭐를 중심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필수인 거지.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위주 전형인데,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실기 실적 있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에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수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과학계열 쪽이라 하게 되면은 뭐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걸 들어봤잖아. 그에 대한 실적들을 대상으로 뽑는 전형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전형들은 점점 뭐 할 거야? 정부에서 폐지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까 봤듯이 논술의 비율이 0.몇%가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6개 대학에서 40% 이상을 뽑겠다라는 건 우리들한테 기회네 라고 하지만 일반고 애들한테는 기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따 이제 내용은 다 설명드리겠지만 제발 이런 숫자에 제발 현혹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표 3개가 나와 있잖아. 이 표 3개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아, 정시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은 아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표는 뭐냐면 2023학년도야. 대입 전형에 대한 선발 비율이 되겠습니다. 되죠? 전국으로 따지지 않고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 비수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나눠봤습니다. 현재 서울권 같은 경우는 정시 비율이 41.6%. 오케이? 앞에 그랬잖아.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몇 프로 이상이라 40% 이상을 꼭 유지를 시켜라. 그래서 41.6%까지 갔고, 그럼 나머지 비율이 여기까지가 뭐라 말일까? 얘가 수시라 이거지. 오케이? 이해 되겠지? 엄청 많네요, 선생님. 이따 이유를 보자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반고한테는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야. 자, 그 다음 수도권으로 갈게요. 수도권으로 가면 정시 비율이 좀 낮아지지. 오케이? 근데 비수도권으로 가면 정시 비율이 확 낮아지고 수시 비율이 엄청 높아진다고. 이유가 뭐라고?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학생 선호도가 점점 뭐해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 그래서 학생들을 최대한 뽑고자 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표를 볼게요. 두 번째 표. 두 번째 표는 모 대학이에요. 자, 두 번째 표하고 세 번째 표는 모 대학, 서울 소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정말 인기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대학이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다만. 그래서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한 결과거든. 이때 재학생 비율과 재수생 비율을 살펴봤더니 3대 7이야. 오케이? 그럼 이때는 이 정시 모집에 비율이 전체 몇 프로냐면, 이 비율이 전체 몇 프로냐면 얘가 33.6%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정도 돼요. 이 안에 이거를 100%로 잡았을 때 재학생이 그 안에 30%고 재수생이 그 안에 70% 해당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현재 정시 모집은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라는, 누구를 위한 전형들이야? 재수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인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이 안에서 현재 이 재학생들을 학교 유형별로 한번 또 분류시켜 봤다고. 이 30% 해당되는 고등학교 출신들을 보니 자사고하고 외고를 포함한 국제고를 해당하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건 무슨 고야? 일반고라 이거지. 그럼 일반고 해당되는 건 몇 프로밖에 안 돼? 지금 6.3%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이게 2021 정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 비율이 몇 프로였을 때 대략 33.6%였을 때 해당되는 일반고 합격률이라고 이게. 되겠어? 그럼 얘를 현재처럼 몇 프로로 확대시키면 41.6%를 확대시키면 일반고에 해당되는 비율은 8% 미만이에요. 8% 미만. 그럼 41.6%에 해당되는 이 8%의 실제 비율을 넣잖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이야? 서울 15개 대학이 정시에서 41.6%를 뽑을 텐데 일반고에 할당되는 비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정시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이런 이 대학들을 가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2학년 때 또는 1학년 때부터 미리 학생부를 포기해버리고 바로 정시로 돌려버린다 이거야. 정말 힘들다 이거지. 이 좁은 구멍 틈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쉽겠니? 이 넓은 구멍이 다 어디에 열려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다 열려있잖아 지금. 이 학생부, 수시. 그래서 종합이든 교과든 여기에 뽑힌 학생 유형별 비율을 조사하잖아. 그 일반고하고 나머지 애들을 보면 보통 5대5나 6대4 이렇게 나온다니까. 일반고 비율이 훨씬 더 높다니까 얘들아. 여기에 구멍이 훨씬 넓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신경 써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학생보다 지금 신경 써야 된다 이거야. 왜 처음부터 정시에 가냐고. 학생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친구 어떻게 해요? 수능에 준비될 거냐 이거야. 이 힘든 걸 한다고 그래요. 이 힘든 거를.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내 생각에는 그냥 핑계야 핑계. 내도 공부 안 하려는 핑계.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으니까 계속 뭐 회피하는 것 같아 계속. 그런 느낌들을 지금 선배들한테서 많이 보고 있다. 그 느낌들이 여러분들한테서도 분명히 또 나오겠지.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부 기재와 관련돼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보게 되면 수상 경력이 있거든요. 이러한 수상 경력이 여러분들 때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아예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지. 기재는 가능해요. 기재는 되지만 대학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할 때 학생부를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수상 경력이다 횟수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 왜 대학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럼 어디에 더더욱 우리가 학생부를 신경을 써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교과 부분이라고. 교과와 그 다음에 교과 세부는 특기사. 그 다음에 이걸 더 확장시킨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깊게 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정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체 동아리 활동도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 역시 여러분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아예 기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대학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겁니다. 됐죠? 청소년 단체 활동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RCY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봉사활동 영역이거든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과 그 다음에 학교 봉사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체는 대입에 아예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을 위해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왜 개인 봉사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까? 그 기존에 부모 찬스들을 워낙 많이 썼던 친구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는 가능하냐?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된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인성적 부분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들 중 하나가 역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들 중에서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물론 일반고하고는 크게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독서활동 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독서활동을 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독서활동을 기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어디에 기입할 수 있니? 교과별. 여러분들이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 교과별 세트 분명히 독서활동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여러분들이 독서활동을 전부 다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서활동 상황을 넣지 말아라가 아니야. 그래서 독서활동은 모든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왜? 여러분들 실질적인 경험을 못하잖니? 그래서 뭘 가지고? 독서를 가지고 간접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 탐구 역량으로 대학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는데 독서활동 상황 중요하다.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다음 학과, 좀 더 큰 개념으로 계열 수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대입 전형을 위한 모든 출발점은 뭐다? 학생부다. 학생부 중에서도 뭐가 기준이야? 종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됐지? 그 다음 수능은 기회라도 있어요. 왜? 수능 점수는 매년마다 한 번의 기회를 계속 주자니? 그럼 여러분들이 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준다고. 그런데 뭐는? 학생부라는 놈은 한 번 그 내용이 정해지면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니? 그래서 더더욱 지금 뭐에 집중을 해줘라. 학생부에 제발 좀 집중해줘라.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